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8월 4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참 피곤한 하루네요.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영상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려고 한참을 찍다가 좀 에러가 생겨가지고 그래도 오늘 올려드리려고 했으니까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앞서 얘기하던 그 느낌을 잘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드릴 건 시장은 좀 안정되고 있죠. 오늘 코스피도 좋았고요, 코스닥도 좋았습니다. 여기에 뭐 주변 증시도 일본 빼고는 대부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주인공이 삼성전자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소위 이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이 일제히 강한 반전을 보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잘하고 계실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드리는 주제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먹을 폭이 많은 주식에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먹을 폭이 많다는 건 어떤 걸까요? 막 한참 올라가다가 그게 먹을 폭이 많나?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맥스트 같은 종목은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다가 5%로 끝났습니다. 그거 추격해서 먹을 폭을 많이 만든다?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주가가 많이 죽였던 놈 중에서 앞으로 오를 놈이 먹을 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시장에서 뭐 크게 성과도 안 났을 테지만 뭐 반도체를 가지고 뭐 성과가 어느 정도 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2차전지 소재주나 이런 거 가지고 또 성과가 최근에 좀 좋았던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LNF니 뭐 대주전자재료니 다른 것들 뭐 이상한 거 꼭대기에서 쫓아가지고 오히려 그들 종목에서도 손해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건 먹을 폭이 많은 놈들을 투자하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팅 하시고, 제가 어디 도망가는 사람은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것도, 주식의 수익은 말이죠, 걱정과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떡이 중요한 거지 남의 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젖은 옷은 마른다라고 그랬고요, 죽어야 산다, 그래야 먹을 폭이 많이 생긴다라고 그랬죠. 오늘 그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포스트 코로나 주식들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주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협주 얘기도 좀 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우선 오늘 코스피는 이렇게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아주 많은 주식을 샀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거 한번 보실래요? 외국인과 잠깐만요. 자, 보시죠.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군들 중에서, 그죠? 삼성전자 눈에 띄고요, 대한항공 눈에 띕니다. 대한항공 눈에 띕니다. 하나투어네 눈에 띕니다. 기아도 눈에 띕니다. 기아, 현대, 로템 눈에 띕니다. 그죠? 예, 그죠? 현대, 로템 눈에 띕니다. 그리고 나서 뭐 보시면은 뭐 넷마블도 눈에 띄고요. 그죠? 뭐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 종목군들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제가 눈에 띄는 거 하이브도 눈에 띄고요, CGV, 그죠? 눈에 띕니다. 호텔 신라 눈에 띕니다. 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오늘 순매수한 종목군들 보면은 삼성전자 눈에 띕니다. SK하이닉스 눈에 띕니다. 뭐 좋습니다. 이거는 누리시는 분들이 누리면 되겠죠. 그동안에는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신해서 3, 4위 네이버, 카카오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젠 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네들 많이 쉬었으니까 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솔직히 여기에 먹을 게 있다 싶으면 이제 가는 거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리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따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럼 아래 보시면은 기관 투자들도 기아 눈에 띄죠. 자동차.
저는 현대차, 기아 다시 반전이 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한항공, 대행공이 아주 눈에 띕니다. 그죠? 예, 대한항공. 솔직히 여기 네이버 이런 건 저는 눈에 안 띕니다. 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볼 땐 먹을 게 없어요. 현대차 눈에 띄죠. 대한항공, 현대차, 하나투어 완전 눈에 띕니다. 아모레퍼시픽, 야 완전 눈에 띕니다. 현대모비스 강원랜드, 야 역시 완전히 눈에 띕니다. 그죠? 예. 보시게 되면 필라홀딩스, 오늘 저희 시가부터 매수한 필라홀딩스도 눈에 띄고요. 여기 아까 강원랜드도 있었고, 여기 보시게 되면 호텔신라 눈에 띄고 CJ, CGV 이런 주식들도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던 주식들은 그동안에 시장 대비해서 죽었던 종목인데 뭔가 강한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주식들을 한번 먼저 점검도 해드리고 왜 이들 종목이 먹을 폭이 많은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2차전지 소재, 뭐 LNF니, 물론 이 주식이 여기 뭐 만원대부터 해갖고 12만원까지 10배가 올랐습니다. 그 10배 오른 자리에서 뭐 따라 사서 수익을 내고 그건 여러분들의 몫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은 좀 안타깝죠. 여기서 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잘해서 여기까지 가서 판 분들은 모르겠지만 참고 참다가 이런 자리에서 꼭대기에서 어쩔 수 없이 쫓아서 매수했다가 결국 손해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있죠.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런 분들은.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어떠냐, 좀 먹을 게 많은 쪽으로 가야 된다. 많이 죽인 것들. 그 중에 첫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정말 걱정돼. 하지만 그렇게 걱정되나? 그러지 않아, 저는. 자, 델타 변이 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리두기 4단계. 뭐 좀 더 하지만 정점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주식들은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뻔한 스토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가 얘기들 많이 하냐면, 야 델타 변이 확산이 진정이 되거나, 그죠?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코로나가 언제 진정이 될까요? 그냥 달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백신이 아니에요. 백신은 작년 12월에 백신이 미국에서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던 그 직전부터 관련한 주식은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린 백신이 아니라 지금 뭐야? 치료제를 봐야 돼, 치료제. 그러니까 백신 접종 시작하기 한두 달 전부터. 하지만 치료제는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8월부터 임상시 들어가고요. 올해 연말에 치료제를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세워두고 있고요. 머크 같은 경우에도 치료제를 4분기에 내놓겠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평가 매력도 생기고. 근데 듣는 분들은 참 그럴 수도 있어요. 야, 넌 정말 대단한 놈이야. 저는 한번 물면 아주 끝까지 가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정말 제가 얘기해 드렸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그 반전 포인트는 이런 걸로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가도 마찬가지고 저평가 매력이 있습니다. 뻔한 스토리라는 얘기, 그죠? 그 다음에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죠. 제가 좀 이따 사례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개장하자마자 땅 하자마자 제가 하나투어를 시가부터 여행주를 매수하시라고 그랬어요. 개장 전에도 남겨드렸죠. 왜? 아니, 적자인데 왜 샀을까?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가만히 고민해 보십시오. 실적 불확실성을 벗는다는 거예요. 실적 불확실성을 벗는다. 좋지 않은 실적을 세상에 알림으로 해서 난 이만큼 실적이 부진했는데 지금이 안 좋은 시기야, 지금이 최악이야, 또는 지금 실적은 좀 안 좋아도 전분기 대비해서 이미 최악은 벗어나고 있어 라는 거를 시장에 알려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면 실적 턴어라운드주라고 합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주.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들 종목은 먹을 폭이 크다는 거예요. 왜? 많이 죽였으니까. 가능성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하나투어를 이거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말이죠, 중요한 건 아무리 싸게 사고 아니면 중간에 서서 물을 먹건 뭐라든 간에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돈을 버는 겁니다.
오늘 하나투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죠? 오늘 이랬습니다. 이건 그냥 사례로 교육 삼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왜 오늘 미련 없이가 아니구나, 고민하지 않고 시가부터 매수를 시작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그러다 막 오르니까 여기저기서 또 따라 붙고 해갖고 오늘 하나투어 모두투어 다 좋았고요, 항공주들도 다 좋았고. 근데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인들이 오늘 30만 주 이상을 매도합니다. 주식을 털린 거죠. 외국인 기관계, 투신, 연기금이 오늘 모두 다 순매수를 했습니다. 보통 이거 금상첨화의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팔더라도 다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거리두기 4단계 들어가고 델타 변이 우려가 생겨가고 주가가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한 3주 넘게, 한 4주 가까이 주가가 옆으로 늘어져. 확진자도 늘고 부담스러운 내용만 많은데 주가가 안 깨져. 거기에 주목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차근히 들고 있으면 되고, 또는 저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실적이 너무 좋아. 카카오니 네이버니 2차전지니 이런 애들은 실적이 너무나 아주 서프라이즈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작년부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죽였던 애들은 핵심이 뭐냐면 실적이 바닥을 쳤느냐 하고요,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예요. 잘 보십시오. 이건 하나투어인데요. 그죠? 전분기에 영업이익 400억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240억 적자입니다. 쓰레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쓰레기도 약에 쓰잖아. 용도 되고, 그죠? 개똥도 약에 쓴다고. 아무튼 우리 많이 먹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이미 1분기에 실적은 바닥을 치고 이미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델타 변이 확산, 코로나, 그죠? 다시 재유행하면서 경기가 다시 죽을 수도 있다. 정점일 수 있다. 다시 솔직히 대면주나 경제적인 수혜주나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 이런 주식들이 물먹을 수 있다. 이거였는데 아까 얘기했죠.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제라고. 기대감입니다. 정점을 찍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죽지는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1차 접종한 사람들이 국내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 늘어나죠. 그런데 언제 줄까요? 휴가 시즌 좀 지나고 하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실적 불확실성 벗었는데 주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게 아니죠. 그래서 돌리는 겁니다. 오늘 모두 투어 한번 보십시오. 모두 투어도 이렇게 늘어지다가 이렇게 돌려. 이걸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죠? 물론 내일 또 빠질 수도 있어. 그게 우리는 이 먹을 폭을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은 사실 보러 가지만, 그죠?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항공주도 한번 보십시오. 대한항공이 오늘 5%나 올랐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의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개인들이 180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들 연기. 수급이 먼저 돌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대한항공이랑 같이 아시아나, LCC 쪽에 진에어, 제주항공 역시 마찬가지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진에어입니다. 오늘 6%나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죽었다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델타 변이 우려 어쩌고저쩌고 해도 주가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사실 이런 먹을 폭이 있다는 건데 뻔한 스토리란 얘기예요. 곧 정점은 지나겠구나. 그죠? 이런 겁니다. 오늘 진에어의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반전의 수급 포인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도한 거는 물량을 뺏긴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주가는 실적에 선행하죠. 수급은 그 주가보다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지점을 잘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오늘 아까 여행주 하나투어 모두투어 오늘 큰 성과로 그죠?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죠? 최근에 제가 보유한 분들은 보유하고 추가로 할 분들은 하고 없는 분들은 발을 담가서 낚싯대를 먼저 덜어두고 그거였어요. 그죠? 자, 오늘 이런 애들도 있었습니다. 빌라홀딩스.
자, 우리가 시작한 건 여기에요. 오늘 아쿠슈네 홀딩스가 이제 실적 발표합니다. 아쿠슈네 홀딩스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자, 한번 보여드릴까? 아쿠슈네 홀딩스입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좀 죽었었는데 역시 가격mer이 생기고요.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실적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쿠슈네 홀딩스. 이거는 필라홀딩스입니다. 오늘 필라홀딩스의 수급은 어땠느냐? 야, 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수급의 변곡점을 얘기할 만합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내일 좀 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상관없다 이거예요. 필라홀딩스는 하반기를 보면서 가는 거죠. 골프. 지금 뭐 역대급 호황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건 사실 여기서 시작해서 요만큼의 먹을 폭을 보고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이상대를 보고 가고 있어요. 왜? 한 골프존으로 한번 성과를 크게 냈단 말이에요. 골프존 우리가 산 게 여기에요. 요쯤 되는 것 같아. 어디였더라? 한 요쯤 됐나? 여기 어디였던 것 같아. 왜냐면 사갖고 살짝 마이너스 수익을, 마이너스 손실을 좀 보다가 잘 버티고 하다가 뻥 터졌죠. 그죠? 이때가 얼마였냐? 야, 이거 아니네. 골프존 뉴딜 홀딩스고요. 골프존. 어쩐지 여기 표시돼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죠? 네. 이때가 그렇죠. 가격대로는 7만 원 정도 됐고요. 요게 주가가 한 10몇 프로 떨어졌어요. 여기. 내가 여기서 뭐 더 담아도 되고 아니면 기다리시라고 그랬어. 그죠? 이 7만 원대 또 6만 원 중반에 있던 데가 15만 원, 1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골프존 살 수 있습니까? 바보죠. 그러면 왜? 먹을 폭이 있을 때나 하는 거지. 이미 오른 거. 그럼 필라홀딩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시가부터 주식을 또 산 거예요. 보유도 하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엔터주들 있죠.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분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SM은 사실 지금 따라 사기는 힘들죠. 뭐 하이브는 내일 실적 발표할 거고요. 실적 나온 다음에 아마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하회할 수도 있어.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한테 기회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YG엔터 뭐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JYP 마찬가지고 이거 YG엔터입니다. 엔터주 어떻게 했어? 난 계속 보유하고 있어. 최근에 여기도 담을 사람은 좀 담아두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 상태를 보고 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실래요? 오늘 아모레 라인이 드디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아모레 포시픽도 돌았습니다. 그죠? 물론 아직 수급이 말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돌지는 않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옆으로 늘어지면 돼. 왜? 결국에는 어찌됐든 이런 먹을 폭을 이만큼이든 여기서 이만큼이든 이런 먹을 폭을 만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떤 게 있었냐면 롯데쇼핑이 있었습니다. 롯데쇼핑. 제가 백화점, 면세점 이런 애들. 롯데쇼핑. 오늘 주가가 거의 한 5% 돌렸습니다. 얘도 얼마나 늘어졌습니까 지금? 그죠? 하지만 이런 먹을 폭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런 먹을 폭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호텔신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게 떨어졌습니까? 아니야. 먹을 폭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강원랜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강원랜드 너무나 뻔한 스토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강원랜드 수급은 이렇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37만 주를 매도했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부터 해갖고 모두 다 카지노들이 다 좋았어요. 내가 이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사두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유를 하시든 추가를 하든 25,000원, 3만, 뭐 26,000원, 지금 이제 27,000원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뻔한 스토리죠 사실은. 그죠? 원래 이렇게 가는 건데 델타 변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가가 오히려 싸진 거죠. 그 판이 깨진 건 아니라고요.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먹을 폭이 뭐가 많으냐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맥스트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맥스트 추격 매수하는 사람도 오늘 장중에 한 24% 정도 올랐는데 종가는 얼마로 끝났습니까? 플러스 5%로 끝났습니다. 오늘 고가에서 상한가 간다고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 그냥 된통 돈을 잃은 거예요. 뭐 그냥 영혼 없는 투자를 하고 뭐 영혼 없는 매매를 하는 건지 뭐 영혼 없는 투자를 하는 건지 뭐 그러고 있겠죠. 그죠? 네. 물론 이 주식이 내일도 오를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맥스트, 그 다음에 알체라로 큰 성과 냈고 그 다음에 나무가는 또 저가에 한번 좀 해봤어. 그죠? 예. 근데 얘는 오른 게 없으니까
뭐 잃을 것도 많지 않아요. 또 이미 수익 중이야. 이번 주 우리 저가에 매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오늘 경협주를 잠깐 좀 얘기한다라고 그랬는데, 지주사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건 한진칼입니다. 나 다 알려드렸어. 여기서 받으시라고. 지루합니다. 지루한 거. 지루한 게 뭐 대수야? 돈 잃는 게 큰 거죠? 안 잃고 제자리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뻔한 스토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성과를 뭐 예를 들어 뭐 몇 년씩 오른 것도 아니고 몇백 %씩 오른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CJ 있죠? CJ 오늘 4.4%나 올랐습니다. 오늘 CJ 어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56,000주 물량을 털렸고요. 나머지 싹 받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일 듯. 근데 바닥에서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그죠? 손절하기 싫고 나는 크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사실 얘도 코로나에 피해를 받는 주식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근데 뭐 저점이 깨지고 그런 게 있나? 없어요. 오히려 쌍바닥 만들고 오늘 강하게 반전이 나와서 오히려 주가도 변곡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제가 이번 달은 또 최근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확신도 있어야 돼요. 응? 그죠? 자, 참고하시고 오늘 다 못 본 건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응? 이렇게 하시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지주사들도 많이 얘기해 드렸잖아.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한 흐름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번에 이런 것도 한미약품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변동 없습니다. 근데 경협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협주. 뭐 안 되는 이모 하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뉴스에서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최근에 미국을 방문했다. 우리는 외교에 30% 정도 우리한테 접할 수 있고요. 그죠? 70은 알 수 없습니다. 전날에 재미난 내용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 그 정보위에서 이번에 남북 그 연락선 복원한 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왜 요청하겠습니까? 나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려운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외부에서 뭘 찾아야 돼.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의 문을 열어줄 사람이 중국은 아니야. 그죠? 네, 한국이에요. 아마 트럼프 때라면 좀 아닐 수도 있지만 바이든. 그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부터 이 스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판의 시작은 그때서부터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되고 큰 어떤 이벤트가 만들어졌던 시점이 있습니다. 아난티를 제가 처음에 투자한 거는 여기에요. 2018년 이때가 한 3월, 2월 이때부터요. 그죠? 그때가 여기에요. 이때 평창올림픽 이전에 한미연합훈련 취소되고 그 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이 여기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게 판이 돌아가는 신호구나. 왜? 핵은 어차피 다 완성했어. 뭐 핵 실험은 뭐 할 것도 아니고 뭐 ICBM은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다 완성이 돼가지고 다 된 거예요. 이제 그걸로 경제 발전을 하고, 그죠? 외부에서, 그죠? 그리고 체제 안전도 보장받고 하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에 한미 연합훈련에서 뭐 연기든 취소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에 대한 상응 조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하게 될 것이다라고.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지나가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게임은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 난 그냥 계속 가져가고 있어. 아난티도 그렇고 뭐 데아티아이도 그렇고, 그죠? 데아티아이도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도 마찬가지.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그냥 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먹을 폭을 만들 것이냐. 저는 이미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전 좀 더 누려볼 생각입니다. 그죠? 제가 아까 우리 자동차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현대차고요. 현대차도 지금 박스 하단에 와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이렇게 죽으니까 사실은 이런 폭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무거 기아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렇게 죽으니까 그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거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위아 마찬가지. 근데 현대위아는 5월부터 해갖고 이미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현대차 모비스는 지금 여기에 와 있죠. 현대위아는 저희가 여기 절반은 팔았어. 나머지는 그냥 들고 있는데 전 사실 이 가격대에선 지금 더 안 해요. 오늘 종합해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어떤 주식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느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화려한 주식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도 가장 화려해. 근데 전기차가 세상을 바꾼 건 이미 바꿨고요. 시세도 한참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주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야지. 지금은 추격 매수 구간이고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뇌동매매 영역이에요. 반도체? 그래 반도체는 조금 덜 올랐다 치더라도 개인적으로 지금 반도체 주식들도 여러분들이 비중을 많이 두면서 먹을 게 많지 않다라고 봐야죠. 제가 생각하는 건 새로운 세상의 판이 열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많이 죽은 주식들이 먹을 폭이 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싸구려 주식을 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들이 무언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성과를 내십시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한번 CJ, CGV 왜 주가가 안 떨어질까요? CJ, CGV인데 왜 주가가 안 떨어져? 야 죽일 만큼 죽였어. 한 5, 6년 죽였어요. 여기서는 할 일도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여기가 돌아서는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습니다. 자, 4차 대유행으로 해서 코로나 재유행으로 해서 거리두기 4단계도 가고 델타 변이 우려도 생겨갖고 야 앞으로 이쪽이 더 안 좋아지고 이건 그냥 보통 사람들의 얘기고 주가는 그렇지 않죠. 이미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여지는 좀 있을 수 있다. 결국에는 절로 갈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신작들, 개봉작들도 스물스물 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백신, 집단 면역을 만들고 중증으로 가는 사례가 좀 줄어들고 어차피 말끔하게 없어진 하죠. 하지만 치료제 이슈가 생기는 바로 그 지점. 그죠? 예. 한국도 미국도 다시 시작하게 될 거고요. 저는 저의 어떤 투자 스타일대로 물론 이 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주식들이 있겠죠. 걔들은 걔들이고 그죠? 오늘은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먹을 폭이 큰 게 어디냐, 많이 죽인 놈들이 어디냐,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그 주식창 황금 베팅에 오늘 이벤트를 한번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사실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뭐 아마 대한민국에 제일 많겠죠. 요거는 ARS 1668에 4386으로 총 100일,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한 가을, 뭐 추석 지나서 한 10월, 그죠? 말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연말까지도 함께 가시게 될 것이고, 수급 박스 또 100일 사용하게 드리고, 저 황금 베팅 100일도 같이 드립니다. 그죠? 네. 요거 네, 월요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말이죠. 이런 것 같아요. 네. 누구나 오늘 그 저희 그 라이브 들으시는 회원님 중에 그란데 푸딩님이라고 있어. 이분이 이제 오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장의 위기는 늘 찾아오는 거죠.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처음 듣는 분들은 야 뭔가 악재가 생기고 시장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발빠르게 대응해서 빨리빨리 끊어버리고 빨리 가는 놈들로 갈아타고 그죠? 정말 개미들이나 그러는 건데요. 예. 저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법이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어필해드리고 이거 꾸준하게 가고 있어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건 여유 있는 사람이 이 판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이 싼 주식도 먹을 게 많은 것도 사서 기다릴 줄 아는 거고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이 주식시장에서 크게 수익을 내고 못 벌고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